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곳, 전통시장입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가 넘게 줄었다는데요. 이 시장은 좀 다릅니다. 특히 생긴 지 3년 된 이 반찬 가게는 개점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준비하신 양이 엄청 많네요. 네, 이거 오늘 조금 적은 거예요. 이게 하루에 다 나가네요. 아, 그럼요. 모자라서 못 팔 때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녔다는 김영주 씨는 지난해 가을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 잘 나가는 반찬 가게의 점원이 됐습니다. 품목으로 따지면 100개 이상이 나가요. 포장된 개수로 따지면 100개 이상이 나가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70개 정도?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언니를 돕기 위해서였죠. 다들 일이 없어 걱정인데 온 식구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만큼 바빠진 비결은 뭘까요? 딸의 음식 솜씨가 어머니 닮았나 봐요. 우리 옛날 사람은 하는 거고 지금 젊은 애들 하는 거고 틀려요? 우리 엄마가 잘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손맛. 저희가 그거를 시작하면서 시장 사람들이 많이 좀 쫓아했죠. 부러워가지고 자기네들도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호자로를 파고 있어요. 매출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30%? 사실 매출이 급상승한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는데요. 분주하게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영주 씨. 배달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들께서 왜 이 가게는 배달 서비스를 같이 안 하세요? 저희는 아직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도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하게 되니까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시장 음식도 배달해서 고객님들이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대형 마트처럼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장보기 신규 주문, 장보기 신규 주문. 경기도 성남과 서울 전 지역에 당일 배송이 가능하죠. 1시가 딱 되면은 올려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을 확인하면서 몇 번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품목들을 준비해서 봉지에 담아서 배송센터에 이제 갖다 주는 게 저희 이제 장거리 주문이 이제 오는 거예요. 주문 상품을 차질 없이 배송하려면 생선 하나 남았어요. 오전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날 만든 반찬만 배달하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이게 좀 한숨 돌리죠. 네. 이제 오늘 이제 한 반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희가 되게 작았는데 금방 어떻게 한 2, 3개월 만에 1, 2를 막 탈환하고 하고 있네요. 배달 서비스 3개월 만에 매출액 30% 상승. 몸은 고되지만 발걸음은 경쾌합니다. 이곳은 시장의 배달 상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각 점포에서는 배송될 상품들을 주문 번호에 맞춰 분류한 후 구비된 상자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배송 기사들이 각각의 물건을 픽업합니다.
제가 가져갈 걸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배송 전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45살 이주형 씨. 언뜻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이는데요. 배달도 자차를 이용합니다. 출발 전 목적지의 상세 지도 확인은 필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사진으로 다 보고 출발을 보통 합니다. 건별로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루트에 맞는 상품들을 묶음 배송하는 등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페이를 받으시는 거세요? 묶음으로 하면 3건 정도 할 경우에 이제 거리별로 다르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대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간이 곧 돈인 셈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네. 걸어가야 되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복잡한 곳이 많아서 이렇게 잘못 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미리 하고 가는데도 만만치 않네요. 오배송 되는 일 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면 순발력은 물론 꼼꼼함도 필요한데요.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남겨두죠. 산지에서 보내는 이유는 나중에 혹여라도 물건이 오배송이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배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영 씨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다음 달 중순이 이제 3년 약정이 끝나는 시기예요. 기존에 가전제품 되게 렌탈 영업인데요. 네,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이긴 한데 요즘은 워낙 잘 나오니까 이번에 배송 일을 하는 새로 나온 게 틈틈이 있는데 본업을 잊지 가격은 않는 한 주형 2,000원 씨. 정도가 추가됐어요. 설치비, 하지만 교체비, 일정 올 들어 부쩍 똑같이 실적이 관리 줄었습니다. 받으시고 3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직접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일인데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쉽지가 않죠. 보통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꼭 했는데 지금은 사실 실제로 한 달에 한두 건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게 지금 실정입니다. 네. 남는 시간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시작한 일인데 요즘은 영업보다 배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터지고서 직격탄을 맞았죠. 사실 40대 중반에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어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집세를 못 낸 적도 있고요. 예, 굉장히 힘들었죠. 계십니까? 새벽부터 배송 일을 시작해 틈틈이 영업까지 하다 보면 때를 거르기 일쑤. 오늘은 배달지와 가까운 어머니 댁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 와중에 다음 배달지를 골라보는데요. 근데 직업 좀 바꿨으면 정말 좋겠어, 엄마는. 아니, 아무리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을 해야지, 이 사람아. 드세요, 빨리. 응? 아유, 참. 어머닌 배달하는 아들을 보는 게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운전 오래 하는 거 싫어요. 저도 운전하지만.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어떤 땐 얘네 집에 차 끌고 이렇게 돌아서 와요. 차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운전이야
우리나라에 배송하는 인구가 얼만데. 조심히 다니고 항상.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뭐. 택배 아저씨들 이렇게 오면 꼭 음료수라도 드리고 막 그런다니까 내가. 그냥 안 보내 절대. 이거 의외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는지, 운전하다가 사고나 나지는 않을지 온종일 아들 걱정인 어머니. 오세요. 누워 있는데 몸살을 났잖아 엄마가. 저녁 꼭 챙겨 드시고 전화 드릴게요. 직업 바꾸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영 씨는 배달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민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열심히 사는 건 같은데 좀 가진 분들에 비해서 서민들이 비슷한 대열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들 하시는데 어떻게든 극복하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믿고 있죠. 인생의 변곡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품 접객업소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가운데 시장 안에 배송 전문 회사를 차린 한대섭 씨. 반신반의하는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는 과정만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앱 통해서 고객님들이 이제 주문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시장 각 상점별로 이제 발주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픽업 가서 픽업한 상품을 이제 한 배송센터 와서 분류해서 일단 고객님들한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을 맺은 시장 안 모든 업체의 물건들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주문 상품을 픽업해서 분류하고 배달만 하는 단순 배송 업체가 아닙니다. 상품이 돋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날 가격에 맞춰 온라인 게시판을 바꾸고 주문을 받아 발주를 넣는 일까지 통합 관리를 책임지고 있죠. 저희가 7월 6일부터 운영했는데 7월 6일부터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일단 매출 나다가 9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1억 정도 그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장 상인들 일이 많아졌습니다. 틈틈이 주문 온 상품을 체크하고 그때그때 포장을 해두죠. 이 시장도 반찬 가게가 인기랍니다. 남편이 주문을 확인하면 아내가 반찬을 만들어 담습니다. 꼬막무침 2개. 다리 하나 포장하세요. 그리고 부창부수, 손발이 척척이죠? 낯설기만 했던 배달 체계가 자리를 잡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는군요. 처음에 두려웠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는데 지금 한 2달, 좀 3달째 돼가니까 이제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모듬전 250g짜리 하나, 네. 꼬막 하나, 꼬막 무침, 그죠? 네. 하셨어요. 4종. 이젠 하루에 4번 찾아오는 배송업체 직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손님들이 직접 보고 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상품들만 골라서 포장한다는 상인들. 믿고 구입해주는 손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이죠. 혼자 장사하시는데 배달한다는 건 사실 꿈에도 못 꿀 일이잖아요. 꾸죠.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돈 많이 돼요. 올 여름에 제가 많이 팔았어요. 솔직히 저는 호박잎 했었거든요. 많이들 찾아주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솔직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10% 이상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배달업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매출에 큰 도움이 돼요. 많게는 한 30%까지도 이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젊은 층이 좀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마트보다도 마트 가던 고객들이 이 앱을 통해서도 한번 와봐요. 그 점포가 어떤가를 와 보면은 진짜 신기하고 많이 들고 좋구나. 그렇게 전 시장을 돌면서 수거해온 상품들은 사무실에서 고객별로 철저한 분류 작업을 거친 후 배송지로 배달됩니다. 시장에서 2km 거리까지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주문 후 배송이 되기까지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오네요. 저 9시에 시켰는데 지금 2시간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1단계여도 중앙시장이나 그런 밖에 나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사람도 많고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이용하는데 길거리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와서 먹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엔 외식을 할 때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엔 배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바야흐로 배달 전성시대. 배달원도 점점 늘어나서 사상 최고 37만 명에 이르게 됐죠. 최악의 경제난, 늘어나는 실업률. 불안과 혼란 속에 오늘을 사는 청춘들. 내가 109호 택배를 들고 온 건 실수였다. 안 맞잖아. 연극 배우 김요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연들이 취소됐고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죠. 지금 공연이 3주 남아가지고 대구에서 할 예정인데 이제 연습 거의 매일 하는 오늘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퇴근 후 그는 변신을 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가방을 둘러맨 후 거리로 나서는 요한 씨. 오보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네. 요즘 요한 씨는 도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용돈도 벌고 체력도 키우니 일석이조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무엇보다 배달 경험이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일이죠. 예, 사장님 댁에 도착했는데 지하 입구를 못 찾아서요. 1분만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아, 오실 건가요? 네네, 바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건당 받는 돈은 3,000원 내외.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한 날은 건당 전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파트타임으로 잠깐 하다 보면 한 2, 3만 원, 5만 원 그렇게 제가 배달한 만큼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되더라도 이제 제가 일한 만큼 받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낮에도 밤에도 달려야 하는 청춘. 어쩌다 온전히 꿈을 꾸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본업에 더 집중해야겠지만은 뭐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뭐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제든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불안한 청춘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기사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배달에 뛰어드는 신규 라이더들의 수도 매달 증가 추세인데요. 정말 누구나 배달 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초보 라이더들은 하루에 얼마나 벌지, 담당 PD가 직접 배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5돈 넘었는데? 용왕산? 글쎄 뺏겼나 봐. 생각을 하면 안 되네. 그러네. 쉽지가 않네요. 배차를 받는 것부터 난항입니다. 가보시죠. 20분 만에야 배달콜을 잡은 담당 PD. 일단 지금부터 운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평소 지리를 잘 아는 집 주변 위주로만 배달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비교적 수월하게 음식점에 도착. 13,900원짜리. 지금 픽업하는 데까지 한 18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보통 음식이 조리되기까지 15분.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을 하는데 또 15분. 주문 후 배달 음식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라는데요. 자, 배달 한 건 완수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받아서 전달하는 데까지 한 3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운행을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해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건 4,000원 벌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앞으로 2시간 동안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배달을 계속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콜을 잡아서 달렸건만 담당 PD에게 주어진 3시간 동안 배달 건수는 총 3건. 자, 모두 3건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가 11시 37분 정도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3건 하는데 한 2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배달 시간만 따지면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됐는데 배달료는 총 3건 12,000원 벌었습니다. 기다린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당 수입은 4,000원 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너무 느렸던 걸까요? 대체 어떻게 배달을 해야 하루 50만 원,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올 초 배달을 시작했다는 한 라이더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업 배달 기사로 뛰고 있다는 김정민 씨. 좋은 콜 같은 경우는 빨리 체크를 안 하면 또 네, 이게 엄지족들이 이게 발달돼야 또 빨리 잡습니다. 하나 잡아서 가겠습니다. 일단 배달을 잡는 것부터 다른데요. 망설임 없이 빠르게 이를 잡은 후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김정민 씨. 음식을 픽업한 후 목적지에 배달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네, 배달입니다. 네. 법정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선 1시간에 최소 3건 이상은 배달을 해야 합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적당히 온도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한 시간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점심 피크 타임에는 한 4-5건, 그죠? 한 5건 정도 합니다. 한 군데를 픽업해서 배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지역을 묶어서 가게든 이렇게 도착지든 잡으면 되니까 많을 때는 6건, 7건도 합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정민 씨. 하지만 빌린 오토바이의 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가 약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3번을 교환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3번째로 이제 오토바이를 받아서 운행을 했는데 이 오토바이도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좀 정비를 해달라. 그 지난번에는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사고 날 뻔도 하고 해서 그 좀 제대로 좀 잘 봐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아무 안전에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세요. 오토바이를 공짜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렌탈비 내고 그냥 불안하니까 오토바이 제대로 봐달라고 요구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왜 틱틱대냐?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오토바이 대여 비용을 내는 만큼 제대로 된 점검을 요청했지만 정비 책임자에게 묵살당했고 지역 관리자를 통해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질을 당할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8월 11일부터 9월 25일 일방적 계약 해지될 때까지 7주 동안 하루 쉬었거든요. 뭐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자기들 관리자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계약 해지다. 이거는 진짜 회사가 개인도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이 뜸한 시각, 한 가게 앞에 멈춰선 정민 씨.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치킨집으로 바꾸고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고 이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올해부터 배달을 이제 저 가게 넘겼던 사람이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뭐 레스토랑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안 되니까 뭐 안 돼서. 안 되니까 지금 하셔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죠. 코로나도 이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가게 사장님들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네,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그 전부터도 힘들었는데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더 안 된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죠. 그 사이 업종까지 바꿨다는 사장님.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텅 빈 매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요. 잘 되셔야 되는데 아유 참 안 돼서 또 바꾸고 하시니까 안타깝네요. 일하는 중간에 모처럼 받아보는 푸짐한 밥상.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 탓인지 밥이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에게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아빠고 남편이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죠. 찾아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느라 발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느니 움직인 만큼 벌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배달일. 음식점을 운영할 때보다 수입은 좀 나아졌지만 먹고 살기는 늘 버겁고
거리 위 50대 가장의 질주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송 서비스 뒤에는 하루하루 고기의 운전을 펼치며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안전보장권을 외치며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들. 국회는 라이더 안전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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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안전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최소한 계약 기간은 1년은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불안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느라 위험하고 매달 말일 되면은 다음 달 계약 연장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합니다. 지난달 초에 뭐 라이더 연봉 1억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이게 그냥 돈이 많이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저희들 뭐 실태 조사나 상담이나 이런 걸 받아봐도 그렇게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사실 태어나서 처음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로 배달을 시작하다 보면 이 대한민국 이 정글 같은 도로 위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칙을 만들어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국정감사에서 건당 약 3,000원의 돈을 벌기 위한 피말리는 경쟁.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공정한 요금과 안전한 일터.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를 봤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그 광고를 접해서 그냥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도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이런 유의 노동이 있구나, 좀 새롭다 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뭐 업무 지시나 뭐 강요도 없으니까 뭐 출퇴근도 자유롭고 한번 해보자. 시위 현장에서 만난 36살 전성배 씨. 그가 전업 배달 일을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부산 출신이지만 배달 일을 하고부터 서울 지리를 토박이보다 더 잘 꿰고 있다는군요. 이거는 이제 인형 같은 경우는 음식 고정하려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네, 그렇죠. 음식 고정하는 용이. 길눈이 밝은 데다 순발력도 좋고 뛰어난 오토바이 운전 실력까지 갖췄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배달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성배 씨의 하루 평균 수입은 얼마일까요? 지금 현 시점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요. 수리비라든지 오토바이 뭐 유지비, 뭐 기름값, 그다음에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사실 내가 오늘 당장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전혀 발생이 안 돼요. 오토바이 관리비와 유류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까지 더하면 월 1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점심시간에 이럴 때는 다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기사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이게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까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가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게 입장에서도 기사가 늦게 오거나 하면 음식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시고 기사들 입장에서도 한창 바쁜 이 피크 타임 때 음식이 막 늦게 나오거나 하면 나는 빨리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위해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배달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루트에 따라 한 번에 몇 건씩 묶음 배송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루 몇 시간씩을 쉬지 않고 달려야 연봉 1억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연봉 1억이 가능한 액수이기는 할까요? 뭐 연봉 1억이 가능하냐? 네, 가능해요. 하루에 뭐 48만 원 정도 번 라이더가 있더라. 그래서 그 48만 원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루에 그 정도를 프로모션을 있고 막 비가 오거나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뭐 12시간 이상 그리고 뭐 신호라든지 이런 법규를 교통법규를 무시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 뭐 모든 상황이 맞았을 때 그 정도 금액이 하루에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지속할 수가 없고 아슬아슬 위험을 무릅쓴 고기의 운전.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습니다. 뭐 도로 위에 거의 무법자?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인식이 꼭 라이더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뭐 고객은 누구나 배달시키면 빨리 받기를 원하고 플랫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고 라이더 입장에서도 작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원하고 이런 게 뭉쳐진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목숨을 건 속도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배달 라이더들. 장밋빛 내일을 꿈꾸는 라이더들의 오늘은 치열하고 고단합니다. 성배 씨의 퇴근 시간은 저녁 6시 무렵.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6일만 일하는 게 그의 철칙입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엄마. 뭐 별일 없어? 별일 없는데. 아이고, 니 요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걱정이다, 내가. 아, 괜찮다. 뭐 별로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라. 오토바이 그게 보통 걱정이가.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은 항상 조심해래. 알겠어. 조심할게. 너무 걱정된다 그거네. 그거 너무 또 빨리 배달한다고 막 달리고 그래 하지 마라. 천천히 한다. 그래. 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또 전화할게. 뭐 아픈 데는 없지? 알겠어. 또 전화할게. 그래. 네. 온종일 걱정하셨을 어머니께 오늘도 무사히 귀가했다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는 성배 씨. 사실 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 직장 나온다고 그만둔다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또 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이제 내려오라고 하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근데 되게 꺼내기 저도 힘들었어요. 되게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기가. 근데 사실 뭐 언제까지 그렇게 뭐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일한 지 한 2-3달 차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도 반대하세요. 사실 뭐 꼭 해야겠냐, 꼭 그렇게 타야 되냐,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지금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가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설득하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좀 부모님 생각 미안하죠.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배달 일로 떼돈을 벌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성배 씨는 불안합니다. 몸은 좀 괜찮아요? 사고 난 거? 네. 오늘 많이 나요? 오늘 배달 안 하는 그러니까. 몸 아플 때는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죠. 성배 씨가 요즘 자주 찾는 이 호프집 사장님도 사정이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올 초 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고 젊은 사장님은 부업으로 배달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장사다 보니까 낮에 이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낮에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제가 보통 한 6시 오픈하니까요. 그 전까지 이제 뭐 투잡을 뛰었죠. 열면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2.5단계 때는 9시에 저희는 보통 9시 돼야 손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9시에 장사를 못 하게 되니까 수익이 아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요즘에 좀 접근성이 좀 좋은 그 배달 알바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막상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날씨는 좋은데 오토바이를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듦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몸 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았어요 지금. 많이 좋아요. 쩔쩔거리다가 그만하기 다행이에요. 사고 처음 나도 뭐 그냥 혼자 넘어져도 그만 다행이에요. 뭐 차나 뭐 인사사고 사람을 쳤어봐. 그러니까. 그냥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안 다치고. 그러니까. 일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만한 게 진짜 다행이에요. 오늘 어땠어요? 아 근데 요즘에 저희도 일이 너무 없어요. 지금 뭐 일단 콜 자체도 많이 없고 갈수록 점점 안 좋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저 같은 경우에 뭐 전업인데도 하루에 일정치를 벌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사실 수입이 항상 불안하고. 난 지금 낮에 나가도 콜이 별로 없고 저녁에 또 불안해지는 거야. 그렇지. 저녁에 어제 손님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저녁에 좀 잘 되면 오전에 마음이라도 놓을 텐데 조바심이 생기는 거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녁에 퇴근을 하고 또 일을 한단 말이야. 주말에 또 일을 해버리고. 나는 그 시간에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지. 저녁이 없는 삶이 되는 거 같은 거예요. 불안은 그들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 어딘가에선 생계를 짊어진 누군가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죠. 오전 9시.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성배 씨. 무엇이든 배달되고 누구든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배달 전성시대에 라이더 성배 씨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바람은 그거죠. 좀 안정적인,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적 인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서 편하게 시키면 누군가는 안 좋은 날씨, 뭔가 힘든 과정을 다 극복하면서 주문하신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걸 조금만 헤아려 주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단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배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